말이 나오는 마리쌤과 함께 웹소설로 한국어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단어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전생했더니 신입사원, 오창석 회장님이 사망한 다음에 다시 신입사원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취업에 성공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인사팀장이 인사의 전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인사팀이라는 거는 사람의 일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말로 휴먼 리소스 팀, 팀장은 팀에서 가장 높은 대장, 장을 말해요. 그래서 인사팀장 하면 HR팀 헤드를 말하고요. 그리고 먼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 애플리케이션 페이퍼를 내면은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그 리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구분하죠. 이거를 서류 전형이라고 하고요.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면접, 인터뷰를 보게 돼요. 면접관은 인터뷰어를 말하고요. 면접자가 면접을 보는 사람, 인터뷰이가 되겠죠. 이 오창석 회장님은 출근, 퇴근, 그리고 출퇴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이따가 소설에서 들어보고요. 만약에 서류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이고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 불합격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지장이라는 거는 썸프린트, 그리고 도장처럼 손가락에 있는 지문을 대신해서 찍는다는 거고요. 지장을 찍겠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천재지변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재해, 그러니까 내추럴 디제스터를 말하고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을 말해요. 그리고 북치고 장구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혼자서 원맨 밴드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좌우명이라는 말은 인생의 좌우명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모토는 뭐다 이런 뭔가 자기가 꼭 명심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한마디의 말을 말하고요. 그리고 낯부끄럽다. 낯이라는 게 얼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낯 부끄럽다. 이 말은 아주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뜨거워질 정도로 화끈화끈할 정도로 부끄럽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정장, 면접에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데 정장은 수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면접에 정장을 입고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약간 캐주얼한 차림도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정장을 입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시장이라는 것은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서 일을 구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면 보통 공사장에서 공사할 인부들을 많이 구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신체 건강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인력시장에 가서 공사 일을 구하는 것을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가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진 게 쥐뿔도 없다는, 쥐는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쥐에 뿔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는 게 쥐뿔도 없다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아는 게 없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이 바싹 마른데요. 입이 바싹 마른다는 것은 긴장하게 되면 사람이 입안에 침이 부족하면서 바싹바싹 마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싹 마른다, 바짝 마른다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재라는 거는 어떤 훌륭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데 준비된 인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인재상이라는 거는
상은 그림, 모습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있다 먼저 뭐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거를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라고 하면 특별히 그 세일즈, 판매 부분에 있어서 뭐 일을 따오거나 뭐 변호사도 계약을 해오거나 뭐 큰 회사를 그 클라이언트로 계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2화를 들어볼게요. 전생했더니 신입사원 2화 면접관들이 다 아는 얼굴. 인사팀장 김형식이 선호하는 자기소개서는 오히려 부실하다고도 할 수 있었다. 내용은 파격적이었지만 말이다. 저는 저에 대해 글로 표현하는 것이 서툽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도 서툽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는 능숙합니다. 입사 후 5년 동안 매일 7시까지 출근하고 10시에 퇴근할 것을 맹세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저 맹세를 어기면 잘라도 좋다고 각서를 쓰겠습니다. 당시 오창석도 피식 웃고 말았다. 처음 보는 종류의 자기소개서였고 보는 사람에 따라선 바로 탈락하고도 남을 내용이었으니 말이다. 심지어 자기소개서 뒤에는 지장 찍힌 각서가 있었다. 천재지변, 전쟁, 가족의 사망 등을 사유를 제외하고 오전 7시 후에 출근하거나 오후 10시 이전에 퇴근하면 퇴직금도 받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형식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전 꽤 마음에 들었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킬 생각입니다만 회장님이 반대하신다면 뭐 불합격이지만요. 아니 진행시켜. 대신 자네가 면접 보다가 장난스러운 녀석이면 탈락시켜버려. 그야 당연히 그래야죠. 실제로 당시 입사시켰던 그 신입사원은 그 맹세를 지켰고 업무 성과도 꽤 괜찮았다. 김형식은 그 신입사원을 퍽 마음에 들어했고 술만 마시면 그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런 자기소개서 보내는 놈은 앞으로 내가 무조건 서류 합격은 시킬 생각이었거든. 당연한 소리지만 그런 자기소개서는 2번 다시 본 적이 없지. 벌써 5년 전 일. 지금도 인사팀장은 김형식일 터이니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 없다. 설령 김형식이 팀장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직원들도 김형식에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컸다. 해볼 만한 도전이야. 오창석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다. 기억 속의 그 자기소개서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었지만 차이가 있다면 오전 6시까지 출근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이었다. 적고 나니 자기소개서가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창석은 자신이 전생에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떠올렸다. 좌우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멈추면 죽는다 라고 답변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었다. 그리하여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좀 추가했다. 저는 평소에 저와 이름이 같은 고 오창석 회장님을 존경했습니다. 특히 멈추면 죽는다 라는 회장님의 좌우명은 곧 제 삶의 가이드였습니다. 시누테크에 입사한다면 저 또한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존경에 맞지 않는 회장님처럼 살겠습니다. 나 부끄러웠다. 스스로에게 존경한다느니 존경에 맞지 않는다느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꼴이었다. 흠흠. 오창석은 조금 붉어진 낯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지장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은 것도 물론이었다. 그래도 거짓말을 쓰진 않았다. 저 좌우명은 실제로 자신의 좌우명이었으니 말이다. 오창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나 부끄러운 짓을 했더니 얼굴이 화끈거려 세수를 하고 싶었다.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거울에는 아직도 낯선 남자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짙은 눈썹, 길게 찢어진 눈, 날렵한 콧날. 오창석은 얼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식 웃었다.
아무래도 내 얼굴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듯 했다.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날 때쯤이면 조금은 더 익숙해질 것이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면접에 입고 갈 정장이... 오창석은 옷장을 열었다. 캐주얼 스타일이 옷 몇 개뿐 정장 비슷한 것조차 없었다. 합격한다고 해도 면접에 입고 갈 정장이 없는 상황. 오창석은 바로 인력시장으로 달려갔다. 운 좋게 공사장 일거리가 남아 있었다. 젊은 시절에도 여러 번 해보았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다. 어차피 놀면서 시간 보내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았으니 잘된 일이었다. 오늘이 뭐냐, 그 합격자 발표라고 했던가? 떨리겠네. 그새 공사장에서 친해진 김씨 아저씨가 물었다. 오창석은 하하 웃은 다음 대답했다. 네, 떨리긴 하는데 될 겁니다. 자신감 넘치네. 가진 것도 쥐뿔 없는데 자신감이라도 넘치게 있어야죠. 하하, 하긴 나도 그랬지. 아무튼 합격하길 바란다. 내일 네가 안 보이면 합격한 줄 알고 있으마. 합격해도 내일은 와서 소주라도 한잔 살게요. 아서라. 아저씨는 목에 걸고 있던 수건을 툭툭 털고는 걸어갔다. 해가 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오창석은 기지개를 켜며 공사장 밖으로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합격자 발표는 아직이었다. 오창석은 긴장감에 입이 바싹 마르고 있었다. 무의식 중에 포털 사이트에서 시누테크를 계속 검색하고 있었다. 그때 시누테크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떠올랐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아니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 기사야? 오창석은 회장을 맡던 시절에도 회사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것을 꽤 신경 썼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자들이 부정적인 기사를 써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신경을 긁는 느낌의 기사였다. 오창석 회장이 죽고 차세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몇 달째 그렇다 할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누테크의 창업 신화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내용. 뭐야 이건? 오창석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싹 텄다. 하루라도 빨리 시누테크에 합류하여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졌다. 이런 때일수록 주인의식을 갖고 부지런히 일하는 직원이 필요할 테니 말이다. 그래서 서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오창석은 더욱 조바심이 났다. 다리를 덜덜 떨며 기다렸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지그시 감았다가 눈을 뜨니 서류 합격이었다. 오, 합격! 족보덕이었을까 단번에 서류 합격이었다. 김형식이 여기저기 다니며 오창석이라고 회장님이랑 이름이 똑같은 녀석이 지원했어. 아니 근데 그 녀석이 6시까지 출근을 하고 입방정을 떨고 다닐 모습이 눈에 선했다. 오창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이제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다. 면접관들로 나올 인사팀장과 임원들은 전부 아는 사람들 아닌가. 물론 그들은 오창석을 모르겠지만 오창석은 그들의 취향과 선호하는 인재상을 꿰고 있었다. 그들의 입맞게 대답해주면 끝이었다. 다른 지원자들이 면접 준비로 여념이 없을 때 창석은 이미 입사 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누테크가 앞으로 시작할 사업의 국내 시장 조사와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그야말로 준비된 인재였다. 오랜만이구나. 오창석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시누테크의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햇볕을 반사한 유리창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반짝거렸다. 눈이 부셨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행여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비록 말단 사원의 신분일지라도 분골 쇄신, 정말로 몸을 갈아 넣을 만큼 헌신할 생각이었다. 이제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오창석은 새로 산 정장의 옷매무시를 단정히 한 다음 뚜벅뚜벅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딸깍.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다. 되살아난 직후 자신을 막아섰던 경비원의 모습이 보였다. 경비원 뒤에는 신입사원 면접장은 2층으로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좋아, 해보자. 2층에는 공장에서 찍어낸 듯 비슷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차림만 비슷한 것이 아니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 미세하게 떨리는 손과 발, 게다가 하나같이 무언가 중얼대는 중이었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시누테크의 신입사원 채용은 다른 기업과 방식이 좀 다른 탓이었다. 서류 전형에서 많이 뽑고 2번의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것이 다른 기업들의 방식이라면 서류에서 조금 뽑고 한 번의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것이 시누테크의 방식이었다. 즉 지금의 면접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었다. 어차피 회사원은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니까. 이것은 오창석이 직접 지시해서 정해진 절차였고 인재들을 뽑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다. 오창석은 긴장한 지원자들을 힐끔거리며 안내 직원에게 다가갔다. 인사팀 직원임이 분명한 안내 직원은 무언가를 적더니 말했다. 오창석 씨는 24번입니다. 번호 부를 때까지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오창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이름이니 긴장 푸세요. 직원은 얼마 전 죽은 회장과 이름이 같은 오창석을 바라보더니 응원해 주었다. 오창석은 고맙다고 대답한 다음 빈자리에 앉았다. 오창석은 확실히 다른 면접 대기자들과 달랐다. 무언가를 중얼거리지도 않았고 긴장한 기색도 없었다. 가끔 문이 열리는 면접장 안을 힐끗힐끗 바라볼 뿐이었다. 최봉식, 박태준, 김형식이 면접관이군. 면접관들은 그야말로 다 아는 얼굴이었다. 셋 다 애사심이 투철하고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들이었다. 그들 앞에서는 일단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동시에 시누테크에 대한 지식을 잘 읊어주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터였다. 오창석은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자신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씩 웃었다. 혹시 몇 번이에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오창석에게 물었다. 짧은 머리 왁스를 떡칠해 뒤로 넘긴 남자. 정장이 제법 고급스러웠다. 오창석은 그를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저는 24번이요. 오, 저는 23번이니까 같이 면접 보겠네요. 2명씩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그렇겠네요. 오창석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23번은 옆에 앉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피식 웃었다. 크, 여기 면접 보러 와서 저렇게 긴장하는 애들은 다 떨어질 거예요. 오창석은 대답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면접 대기자들은 시종일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23번은 오창석의 어깨를 툭 치더니 계속했다. 사실 올 때부터 쭉 지켜봤어요. 긴장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저랑 동문이신 듯하네요. 얼굴이 낯익지는 않지만 한산관에서 공부하셨나요? 한산관? 네, 그랬죠. 한산관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전생의 일이긴 해도 오창석은 최고 명문대학 한국대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경영학과가 있는 한산관에서 공부했으니 거짓말은 아니었다. 23번은 악수를 청하며 계속했다. 역시 동문이셨네. 근데 혹시 몇 학번이세요? 학번? 학번을 말할 수는 없었다. 지금 시점에 82학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창석은 머뭇거렸다. 23번은 닥달했다. 네, 학번이요. 저는 13학번인데. 저도 13학번이긴 한데. 저랑 동기라고요? 아니요, 예봉대 나왔습니다. 오창석이 대답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23번은 인상을 잠시 찌푸리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예봉? 예봉대? 푸하하하. 면전에서 웃음이라니. 오창석은 쩍 입맛을 다셨다. 23번은 웃음을 뚝 그치더니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섰다. 동문인 줄 알았더니 에휴, 그냥 별 생각 없어서 긴장도 안 하는 거였구나. 중얼대며 멀어지기 시작했다.
오창석은 멀어지는 23번을 보며 피식 웃었다. 물론 저런 친구들도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는 법이지. 자부심 넘치는 친구들은 큰 영업을 잘해오기도 했거든. 그러고 보니 지금 면접관으로 있는 최봉식도 한국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오창석은 23번과 면접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봉식처럼만 영업해오면 건방짐은 얼마든지 오케이였다. 전생했더니 신입사원 2화. 2화는 오창석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오창석 회장님은 인사팀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있었죠. 인사팀장이 선호하는 이력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그거는 매일 7시까지 출근하고 10시에 퇴근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자기소개서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을 일단 합격을 시켰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괜찮은 성과를 내고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맹세도 지켰고 해서 그때 이야기를 종종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합격시킬 생각이었다라는 말을 했었다곤 해요. 그래서 오창석 회장님은 그런 자기소개서를 써서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좀 더 한술 더 떠서 조금 더 일찍 오전 7시가 아니라 오전 6시까지 출근하겠다고 썼어요. 그런데 조금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창석 회장님이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좌우명, 멈추면 죽는다 라는 내용을 존경한다고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멈추면 죽는다는 내용이 오창석 회장님의 좌우명이긴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고 하니 낯이 부끄러웠다고 해요. 얼굴이 부끄러웠다는 거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것은 원맨 쇼처럼 혼자서 이러고 혼자서 좋아하고 혼자서 칭찬하고 뭐 이렇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입사 지원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지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 자기 얼굴이 아닌 낯선 얼굴이었죠. 짙은 눈썹이 아주 짙고 길게 찢어진 눈, 날렵한 콧날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류 합격자 발표까지 면접에 입고 갈 정장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면접에 정장을 입고 가야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정장 같은 옷이 전혀 없어서 비슷한 옷도 없어서 인력 시장 하루하루 일을 구해서 하고 그날 일당을 받는 그런 인력 시장으로 달려가서 공사장 일거리를 하게 됐대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장을 사게 되겠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이라도 넘치게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죠. 긴장감에 입이 바싹 말랐다고 합니다. 뭔가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입이 바싹바싹 마르게 되죠. 그리고 시누테크랑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가 몇 달째 회장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다 할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해서 아주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졌죠. 그래서 더욱 빨리 시누테크 회사에 들어가서 합류해서 같이 조인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졌다고 해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아주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헌신하겠다는 디보션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나 봐요. 그래서 긴장할 때 사람들이 다리를 덜덜 떨기도 해요. 어른들이 복 나간다고 다리 떨지 말라는 말도 하는데요.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 행동을 하면서 기다렸고 결국 서류가 합격이었어요. 족보라는 것은 내려오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시험 치기 전에 족보 있니? 하면은 옛날 시험 문제들 그리고 정답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기는 인사팀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기소개서를 썼기 때문에 족보 덕이었을까? 그 덕분이었을까? 서류를 합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나올 사람들이 이미 전부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면접에 합격할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꿰고 있었다는 것은 구슬을 꿰는 것처럼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이 면접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 준비, 면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준비를 하는 대신에 앞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는 그런 입사 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준비된 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누테크 본사 건물에 회사가 유리창이 반짝반짝 하면서 눈부셨나 봐요. 그리고 분골 쇄신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몸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회사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면접장 2층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번호표를 받고 23번 들어오세요, 24번 들어오세요 하면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면접관들이 누군지 확인을 했어요. 다 알던 사람들이었죠. 옛날에 애사심이 투철하게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들이었죠. 회장님이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오창석한테 말을 걸었는데 한산관에서 공부하셨나요? 이 얘기는 각 대학의 캠퍼스별로 뭐 경영대는 어떤 관에서 공부를 하고 뭐 과학대는 자연과학대는 어디서 공부를 하고 이런 그 건물 이름을 한산관이라는 곳이 한국대학교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한국대학교의 경영학과가 한산관에서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대 나오셨냐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오창석 회장님은 한국대를 나왔지만 오창석 사원은 지방에 있는 하위권 대학인 예봉대를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푸하하 웃으면서 비웃음이죠. 비웃으면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창석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저렇게 자부심이 넘치는 친구들이 큰 영업을 잘해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2화까지 들어봤고요.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통과하는지 다음 3화를 기대해 볼까요?